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로 한창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거 준비의 일환으로 모의 개표 시연 등 실무 연수회를 개최했는데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도별로 진행된 이번 실무 연수회는 국회의원 선거 관리 방향 등을 전달하고 사전 투표 및 투개표 실습, 예상 문제점과 개선안 등 효율적인 업무 방안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모의 수작업 개표도 실시했는데 이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25개 이상의 정당이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24개의 정당, 길이 35cm 미만의 투표지만 분류할 수 있고 35cm 이상의 투표지는 분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25개 이상의 정당이 출마해 투표지 길이가 35cm 이상이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다짐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신고,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병원을 방문한 다수의 환자에게 입당 원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주고 소속 간호사에게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5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11월경 정당 행사에 버스를 임차해 학생 70여 명을 동원하고 총학생회 임원 등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의 입당 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비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C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신고 제보자들에게 총 1억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정수연입니다. 전국 230만 농민 대표를 뽑는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지난 1월 31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실시됐습니다. 총 10명의 후보자가 나선 이번 선거는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4대 농협중앙회장에 이성희 전 낙생농협조합장이 당선됐습니다. 지난 1월 31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 관리하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실시됐습니다. 1월 16일과 17일 시행된 후보자 등록 결과 이성희 전 낙생농협조합장, 강호동 합천율곡농협조합장, 천호진 전 농협가락공판장 사업총괄본부장, 임명택 전 경기 화성 비봉농협회 4개 조합 지도부장, 문병환 보성농협조합장,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조합장, 윤하명 정읍농협조합장, 여원구 양서농협조합장, 이주선 송악농협조합장, 최덕규 전 가야농협조합장 등 모두 10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1위 이성희 후보와 2위 윤하명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렀고 그 결과 177표를 얻은 이성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우리 협동조합 정말 올곧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조합장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또 의견 청취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길을 열고 이렇게 해서 우리 협동조합에 정말 제대로 우리 농민 곁으로 또 우리 조합원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협중앙회장은 임기 4년의 비상근 명예직으로 중앙회 산하 계열사 대표의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 총 1억 1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140건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공정선거 지원단 등 인력을 투입하여 집중 예방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까지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위법행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고발 27건, 수사 의뢰 3건, 경고 등 110건 등 총 140건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 등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관련 25건, 인쇄물 관련 19건, 여론조사 관련 12건, 문자메시지 이용 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부산, 서울, 전북, 경남, 경북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은재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선거권을 가진 고3 학생들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등을 알아보는 학교 안의 선거법입니다. 김은재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학교 안의 선거법입니다.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확대되면서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교복 입은 유권자가 생겼습니다. 이 교복 입은 유권자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위 시에 18세인 유권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거법에서는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을까요? 교실에서 친구들과 수다 중에 A 후보의 입시 정책이 좋은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존 유권 해석 등을 살펴보면 고3 학생이 교실에서 A 후보의 입시 정책이 좋은 것 같아라는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한 고3 유권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C당의 D 후보는 국회의원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니 뽑지 말아야 한다라고 글을 올리는 건 역시 허용됩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이더라도 유인물로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되어 금지됩니다.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는 문자를 같은 반 친구들에게 동시에 발송할 수 있나요? 행위 시에 18세인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자를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자를 동시에 발송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까지입니다. 20명을 초과한 인원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내면 법에 위반됩니다. 20명을 초과하여 문자를 보내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같은 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에 친구 100명을 초대해 특정 후보를 뽑아야 한다 등의 글을 보내는 것은 허용됩니다. 선거법에서는 문자와 카카오톡을 구분해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은 이메일과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어 허용하고 있습니다. 18세 유권자라면 휴대폰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특히 유의해야겠습니다.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고 친구에게 전화해도 되나요? 친구에게 전화해서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고 하는 것도 행위 시에 18세인 유권자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인 4월 2일부터 14일 사이에 아침 6시부터 밤 11시 중에만 허용되고 그 외의 기간이나 심야에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특정 후보의 이름이 기재된
티셔츠나 배지를 착용하고 등교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특정 후보의 기호와 이름 등이 적힌 선거운동용 티셔츠나 배지 등을 착용하고 등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시설물 설치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후보자나 학교, 교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운용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치 용어를 해설해주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정강 정책 방송 연설에 대해 정수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정강정책 방송 연설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신문이나 TV, 라디오 등을 통해 정강이나 정책을 알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 및 정책의 방송 연설이 가능한데요. 이 방송 연설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37조의 2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는 정강 정책 방송 연설을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하되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 연설을 월 1회 이내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2회, 4월에는 1회 이내에서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는데요. 텔레비전으로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할 때는 연설하는 모습이나 정당명,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 연설의 요지와 통계 자료 이외에 다른 내용이 방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방송 연설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송 연설에는 비용이 필요할 텐데요. 이는 해당 정당이 부담합니다. 다만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해 방송 연설을 할 때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별로 월 1회의 방송 연설 비용은 해당 공영방송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방송 연설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영방송사와 정당이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어떠세요? 정강 정책 방송 연설에 대해 이해가 되시나요? 유권자는 선거에 임하는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바로 알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정강 정책 방송 연설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토론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TV토론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TV토론 아카데미는 2월 6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진행되는데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